블라우스와 셔츠 패턴, 이번에는 끝단선과 앞단선, 앞 덧단에 대한 패턴을 제도해 보겠습니다. 셔츠의 끝단선은 그 옆선이 이렇게 온폭 들어간 곡선으로 제도가 되는데, 우선 그걸 해볼게요. 그래서 앞뒤 길이가 같아도 되겠지만은 보통 바지 안에 넣어 입는 셔츠 그 경우에는 뒷판이 더 길어요. 바지에서 이렇게 셔츠 끝단이 끝자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패턴에 앞판과 뒷판 옆선을 이렇게 맞춰놓고 제도를 하면 편한데요. 일단 길이를 같게 하거나 3에서 5cm, 뒷 길이 더 길게 설정을 해서 앞뒤 전부 2분의 1폭 위치에서 옆선 수평선으로 선 하나 그려놓고 2cm 위치와 만나게 사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사선과 만나는 각진 부위만 곡선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인지하고 있는 게 둥근 선으로 인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작할 때 끝단선, 끝단 처리하는데 그 불량이 생기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올이 이렇게 늘어남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에서는 진짜 가장 곡선은 적게 쓰는 걸로 패턴을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작 과정 보여주면은 이렇게 앞에 플랫키트 다 하고 옆선 봉제 다 끝나고 나면은 셔츠에서의 경우에는 거의 그 시접이 한 5mm, 7mm 정도로 두 번 말아서 봤기 때문에 시접이 뭐 2cm도 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숙할 때는 이렇게 끝단선에서 한 7mm 정도 다리미로 다리미 앞코로 쫙 밀면서 끝단을 올리면 의외로 쉽게 끝단이 접어져 올려져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곡선이 심하게 들어간 부위는 끝단선에 홈줄임을 해놓고 내가 그 실을 당기면서 봉제를 하면 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끝단은 이렇게 좀 뻣뻣한 종이로 도화지 정도로 앞뒤판 연결된 요 부위만 패턴에서 그대로 모양을 떠서 요 종이를 아래 끼우고 다리미로 시접을 위로 올려도 생각보다 훨씬 쉽게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접어주고 또 한 번 접어서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제를 하고 나면은 안쪽에는 살짝 군주름이 생겨도 겉에는 주름 하나도 없게 제작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끝단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이렇게 아우터나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셔츠를 밖으로 내놓고 많이 입기 때문에 끝단선 형태도 변하고 있는데, 앞뒤 길이 다르게 한다면은 패턴상에서는 앞뒤판 맞춰놓고 그냥 트임에 멈춤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맞트임인지 겹트임인지 요거에 따라서 제작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예를 들면 맞트임은 트임 있는 이 부위서부터는 시접을 가름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접 가지고 시접 정리해주면 되겠고, 겹트임일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그 시접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패턴에는 보통 표시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패턴을 이렇게 넓혀놔도 나중에 그 재단할 때 잘못 재단하는 일이 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겹친 분을 2cm로 할 거다 그러면은 4cm 플러스 시접 0.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을 접을 거거든요. 요만큼 겹 부분에. 그래서 요 안쪽에는 접착심지 꼭 붙이시고요. 훨씬 봉제가 수월해지고 형태도 이쁘게 잡혀요. 이렇게 하고 요거 접기 전에 끝단은 말아서 얹어도 되겠고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플랫킷 덧단을 제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셔츠 했으면 명칭도 다 알아야 되죠.
넥밴드 셔츠 컬러하고 요크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매할 때 할 건데 이거 뾰족단 건틀릿 있고요. 커프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여유력 내는 턱이라고 하는 턱 2개나 3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패치 포켓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앞에 단작이라고 하고 플랫킷이라고 하는 요 여밈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조하자면은 이렇게 칼라나 넥밴드, 그 다음에 커프스, 포켓 안쪽에, 그 다음에 갬보르라고 하는 뾰족단, 건틀릿에 다 심지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붙이고 작업을 해야지 제작을 할 때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삽입하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간단하죠. 이것도 반을 접고 시접 접어야 되니까 양쪽 끝에 시접 0.5씩 하고 안에는 내가 만약에 2cm로 할 거면은 4cm 필요하죠. 그래서 5cm가 전체적으로 되고 만약에 내가 덧단 폭을 2.5로 한다 그러면 6cm 정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패턴을 그리고 재단에서 심지 붙여서 끝단 접어서 다린 다음에 이 형태로 앞에 몸판에 끼워주면 돼요. 몸판의 이 끝선이 여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 맞춰서 양쪽에 봉제를 하면 끝나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그냥 무지 원단의 앞뒤 안쪽이나 겉쪽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익스텐션 앞 여밈 단을 1cm 정도 낸다면은 거기에서 시접을 2.5cm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 중심선에서 도합 3.5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제도를 해서 이번에는 겉에다가 심지를 붙이는 거예요. 제작할 때 겉쪽에 심지를 붙여서 여기 끝단 0.5 접고 위로 딱 접어서 얹어서 봉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삽입해서 덧단으로 끼운 거랑 겉에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게 이렇게 제작도 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단추가 달리는 쪽이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셔츠는 이렇게 우리 아까 앞판에 이어서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시접을 그만큼 많이 둬야 되는데 재단할 때 재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패턴에 이렇게 그려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안쪽에다 심지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작 방법은 똑같이 끝단 0.5 접고 또 접어서 안쪽에 접어서 봉제하면 되는데 여기선 상침은 때리지는 않아요. 거의 다. 왜냐하면 칼라에서 고정시켜주고 끝단에서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단추 달 때 다 고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블라우스 경우에는 단작 처리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윗자락 아랫자락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넥밴드 칼라 경우에는 밴드 쪽에는 가로의 단축구멍이 있고 몸판은 다 세로 단축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열량이 있는 옷들은 이렇게 세로 단축구멍을 많이 해요. 옆으로 접혀 있으면 단추가 잘 풀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제작할 때 단추 구멍 내주는 집에 찾아가서 위치를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초크로 그려갖고 가면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센터 중심 선 잡아주고 쭉 선을 그려서 단추 위치에 단추 기둥을 생각해서 0.5씩 다 단추 위치보다 위서부터 구멍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가로는 앞으로 나오겠고 세로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단추 길이 플러스 단추 두께 생각해서 단추 구멍 길이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서는 한 1.5,
떨어져서 단추구멍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단추가 그거의 반만큼은 더 올라올 거니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끝단에서 12에서 15cm, 뭐 긴 경우에는 15cm, 15, 17도 괜찮고요.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을 8에서 11로 하면은 단추 개수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단추 구멍과 단추 위치는 이렇게 남녀 차이가 있죠. 남자나 여자 위치 확인하고, 유니섹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자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